네, 코인캐스입니다. 2025년 7월 8일입니다. 오후 5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XRP ETF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XRP ETF는 일단은 현물 ETF가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물 ETF 중에서도 일단 블랙록이 한번 건드려 줘야지 XRP ETF는 화끈하게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 기초 지식을 여러분께서 좀 알고 계신 상태에서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XRP ETF SEC 규제 덫에 갇혔다. 7월 승인 확률 7%. 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7월 승인 확률 7%래요. 뭐 잘못된 거 하나도 없죠. 어차피 95% 연내 ETF 승인 확률 95%. 그리고 리플 CEO는 어쨌든 2025년에 ETF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확률은 뭐 흐트러짐은 없겠지만 7월 확률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뭐 그러나 그게 뭐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SEC가 XRP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 ETF 승인의 속도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건 또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삼중장치 오랜만에 나왔죠. 빠져나갈 수 있는 삼중장치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또 힘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뭐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규제 지침 마련이 지연되면서 XRP ETF의 7월 내 승인 가능성은 7%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7월에 승인될 확률이 7%래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7월에 뭐 뒤집어서라기보다는 그 FOMC 이번 달 말에 또 발표를 하죠. 금리 발표 7월 30일 미국 시간으로 7월 30일에 발표를 하는데 한때 25% 정도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5.2%로 화끈하게 줄어들었죠. 뭐 7월 달에 5.2%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연내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확률이 사라진 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확률이 내려간 것일 뿐이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로이터는 SEC가 현물 기반 암호화폐 ETF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별도의 지침을 설계 중이다. 첫 번째 단계로 12페이지 분량의 공시요건 문서를 이달 초에 발행했으며 이후 상장 심사 전반을 대체할 새로운 프레임워크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포리마켓에 따르면 7월 30일까지 승인될 확률 7%. 예전에는 이달 초에 32%, 지난 4월에는 50%였는데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인 건 맞죠. 이처럼 승인 기대감이 후퇴한 배경에는 SEC의 내부 검토 절차가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자리를 잡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 시기가 7월에 금리 인하의 확률이 24% 정도에서 5.2%로 내려간 것과 같다. 그 전까지만 해도 24%까지도 올라가고 FOMC 의장의 발언이 뭐 여러 가지 모호한 이야기를 하면서 7월에도 뭐 아예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미국 고용률이 좋아지면서 이제 7월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네, 그런 느낌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그리고 SEC가 이미 일부 지침을 발행한 사실 자체가 암호화폐 ETF가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죠? 그러나 실제 상품 승인을 위해서는 두 번째 지침이 공식화되어야 하며 이는 향후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거. 모든 현물 기반 암호화폐 ETF에 동일하게 적용될 어떤 통합 상장 프레임워크도 마련 중에 있다. 어쨌든 간에 진짜 친 ETF, ETF 어떤 발행이나 승인 검토 이런 것들을 보다 좀 간결하게,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정당한 어떤 절차를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솔라나 기반 ETF가 SEC의 최우선 심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건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조삼모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어쨌든 ETF의 움직임이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XRP ETF가 먼저 되면 좋겠지만 누가 먼저 됐든지 간에 ETF의 움직임이 계속 좀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솔라나가 되면은 ETF, XRP도 될 확률이 당연히 더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리플의 가격은 아까 3,080원까지 봤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약간 3,080원이었는데 다시 좀 15분 봉으로 볼게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때는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092원까지 살짝 또 이렇게 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가격대가 얼마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알겠죠? 그러나 이렇게 상승형 채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어제까지는 좋았다가 오늘은 살짝 단기로 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반대로 롱 비율이 좀 청산되는 경우가 있네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그 코인 리더스의 단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3파동 진입 임박, 전문가는 $30까지 간다. 이 밑에 여기도 있네요. XRP 4달러 아래일 때 매수할 기회일까? 법적 리스크는 완화됐지만 상승 동력은 아직 불확실하다. 하반기에 리플과 스텔라 루멘 누가 이길 것인가? 챗GPT는 XRP, 당연히 챗GPT한테 물어보면 XRP라고 하겠죠. 여러 가지로 스텔라가 이길 수는 없죠. 뭐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로서는. 그러나 스텔라 루멘이 또 전형적인 알트코인의 성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리플 한 뭐 7, 8% 오를 때 스텔라 루멘 막 2, 30% 오르고 뭐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챗GPT를 무조건 또 맹신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록 아이비트, 이거는 이제 그 블록 미디어입니다. 하루 순이익 2230원, 2230억입니다. 이 진성땡 이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부동산 대체 투자처를 육성해야 된다. 뭐 그 자체는 맞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 대신에 이제 주식과 암호화폐를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죠. 지금 부동산 대출 규제가 6억 원, 수도권의 경우입니다. 수도권에 6억 원까지밖에 집값에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에 관계없이 6억 원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투자처가 이 주식과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됩니다. 여기서 뭐 제가 더 이상 부정적인 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게끔 해석하고 마무리하자면, 이쪽으로 이제 제도권이 되면 더더욱 이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뭐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집값에 관계없이 6억 원, 그러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집이 투자처가 되면 안 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송구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뭐 객관적인 사실인 거 맞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금이 이제 우리의 리플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에 들어오길 바란다, 지금 그런 취지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귀에 담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9시 반에 라이브 방송 때도 뵙겠습니다. 지금 가격은 아직 3,100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3,100원 멋지게 회복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라인대로 가야 되거든요. 일단은 우리의 작전대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 정도는 돼야죠. 그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라이브 방송 때 한 번 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